안녕하세요. 리얼리딩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The House in the Cerulean Sea, Chapter 5 and 6 살펴봤어요. 여기서는 라이너스가 드디어 아이들을 만나죠.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을 행동을 묘사해주는 단어들, 아니면 아이들이 선택하는 단어, 말투, 행동 등을 읽는 법을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캐릭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봤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글이나 지문을 읽다 보면 이런 적 있을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단어들만 쳐다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내용이 왜 나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다던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글의 일부분만 기억에 남는 경우. 그래서 아씨 누군가가 이걸 무슨 내용이었어? 하고 물어본다면 그 부분만 생각나서 다시 읽어야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읽지 않기 위해서 각각 아이들의 진짜 모습과 배경이 드러나는 디테일 부분들을 읽으면서 이 작은 것들이 어떻게 책의 큰 주제와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SAT, ACT, 토플 등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에게 이 독해 스킬은 Why does the author mention? 하는 문제라던가 purpose,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들과 직결되는 독해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은요,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꼭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아요. 사회가 두려워하거나 낙인 찍은 존재들, 여기에서는 Arthur Chapel White 같은 보호자나 변화를 겪고 있는 라이너스까지 포함이 될 거예요. 이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큰 주제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각각의 디테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for the longest time before he came here, he was called a monster. He was told the stories of monsters hiding under beds whose calling in life was to frighten others. He thought that was who he was supposed to be, that it was his job to scare people because it had been ingrained in his head. 자, 이렇게 천씨는 어릴 때부터 괴물이라고 불렸어요. 사람들이 계속 너는 괴물이야 하니까 스스로도 아, 나는 괴물이구나 하고 믿게 된 거죠. 이건 단순히 불쌍한 과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수동적으로 읽었다면 아이고 힘들었겠네 불쌍해라 여기서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작가가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건 편견이 정체성을 왜곡하고 그 왜곡이 아이 스스로를 규정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찬스가 벨보이를 꿈꾸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냥 남이 붙여놓은 낙인을 넘어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자신이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작가는 이 변화를 통해서 책의 주제였던 사람의 낙인 그 이상이다. 우리는 남이 붙여놓은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 Sally라는 캐릭터를 보러 갈게요. 우리 고아원에는 주 2회 Express Yourself이라는 시간이 있대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시간으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유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마지막 순서인 쌀은 시를 읽습니다. 우리 이 시를 보면서 이 친구에 대해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I am but paper, brittle and thin. I am held up to the sun, and it shines right through me. I get written on, and I can never be used again. These scratches are a history. They're a story. They tell things for others to read, but they only see the words, and not what the words are written upon. I am but paper, and though there are many like me, none are exactly the same. 자, 이 부분도 여러분 그냥 수동적으로 읽으면 야, 이 친구 시적이네, 글 잘 쓰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작가는 글을 쓸 때 절대로 쓸데없는 단어를 단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시를 사용하고 굳이 여기서 종이를 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종이는 얇고 잘 찢어지긴 하지만 흔적과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불안하고 연약해 보이는 쌀이지만 마찬가지로 종이처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역사와 가치가 담겨져 있는 존재가 쌀이다 라는 거를 작가가 이 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은 사회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하찮아 보여도 각자 고유한 흔적과 가치를 지닌 존재다. 그렇기에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멋있네, 시네 하고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 이런 세부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쌓아서 책의 큰 주제와 엮는 연습,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잃지 않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사랑스러운 루시를 빼먹을 수 없겠죠. 자기 표현 시간에 루시가 하는 이야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Fire and ash, death and destruction. I, the harbinger of calamity, will bring pestilence and plague to the people of this world. The blood of the innocents will sustain me, and you will all fall to your knees in benediction as I am your God. 저는 사실 이 책을 요 루시 때문에 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여운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 대사를 보시면은요. 사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불과 재, 파괴와 죽음을 외치면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요 조그만 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 이건 아이답게 그냥 장난스럽고 앞에서도 봤지만 극적인 자기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도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수업처럼 받아들이고 박수 쳐주면서 좋은 은유지만 단어가 반복됐다 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에 그쳐요. 즉, 이거는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학습과 자기 표현의 한 장면에 불과한 거죠. 작가는 앞에서처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 작은 장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뭐예요? 사람들은 루시를 악마의 아들이라 두려워하고 이 아이가 재나 재앙 이런 단어들을 쓰면은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쳐다보지만 사실은 5, 6살 아이일 뿐이다라는 거죠. 겉모습이나 출신만 보고 누군가의 본질을 단정하는 게 얼마나 부당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Chauncey, Sal, Lucy 세 아이의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 볼 수 있죠. 괴물이라 불렸지만 벨보이를 꿈꾸며 낙인을 넘어선 천시. 종이에 자신을 비유하며 약해 보여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성을 가진 살. 그리고 마지막 악마의 아들이라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발표하며 장난치는 6살 아이일 뿐인 루시. 이 아이들은 모두 사람은 낙인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스스로의 가능성과 고유함으로 정의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장치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편견은 아이들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이어집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라이너스와 미스 샤플 화이트가 숲길을 걷다가 발견한 작은 뗏목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Leave. We don't want your kind here. 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는 짧지만 강력해요. 너희 같은 존재 우린 원하지 않아.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 단순하게 어머 못됐어, 왜 저래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작가는 절대로 쓸데없는 단어 하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얘도 역시 여러분 주제와 엮어보시면은요, 우리 주제는 이거였죠. 모두가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사회의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어때요? 우리의 주제가 한층 더 강력하게 드러난다라는 거를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책이나 지문을 읽을 때 모든 디테일들을 개별적인 정보로 처리를 하지 마시고요. 이것들이 결국은 주제라는 큰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작은 기둥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정보로 처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챕터 7, 8에서 보았던 찬시의 괴물 낙인, 쌀의 종이 시, 루시의 과장된 말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메시지, 모두가 결국은 하나의 메시지, 우리의 주제로 연결이 되었죠. 자, 결국 The House in the Cerulean Sea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남이 붙여놓은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으로 정의가 된다. 라고요. 결국 책 속 아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경험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책은 동화 같지만 동시에 우리 삶에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세상이 붙여놓은 이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Cerulean Sea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이름보다 더 크고 더 소중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독해 스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